더 큰 문제가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현재 129명 시청 중인데요. 8시가 되었으니 꿀팁베스 라이브 뜻밖의 이번 주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베스님, 예, 도네이션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가 꿀팁베스 라이브는 항상 시청자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루어 리뷰로 시작을 하죠. 예, 첫 번째 루어 리뷰.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루어 리뷰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루어 뎁스의 버즈젯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준비해놨는데 이 녀석이죠. 짠! 얼마나 많이 던졌냐면요, 여기 껍데기가 이렇게 다 까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던진 그런 루어입니다. 뎁스의 버즈젯은 일단 올려놓고 할까요? 이거 반을 제가 떼어놓은 건데 이걸 좀 올려놓고 얘로 할게요. 제가 이제 또 좋은가 봐요. 막 앞으로 와서 시작을 하네요. 바늘 있는 걸로 해야겠다. 이 뎁스의 버즈젯은요, 일단 길이는 96mm, 무게는 30g, 1온스가 살짝 넘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KSA의 협찬사인 그 런커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수입 배급을 하고 있는 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은 한 25,000원 이쪽 저쪽에 대부분 되어 있고요. 이 버즈젯은 오리지널 버즈젯,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오리지널 버즈젯이랑요, 본이라고 하는 ABS 수지로 되어 있는 이 바디 색깔이 하얀색인 버즈젯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오리지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오리지널 버즈젯 말고 이쪽에 제가 준비해뒀는데 버즈젯 주니어라는 녀석도 있죠. 이 버즈젯 주니어는 외관상으로는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녀석은 72mm에 빼고 72mm에 무게는 14g, 얘는 96mm에 무게는 30g. 그러니까 실제로 크기는 그렇게 큰 길이상으로는 별로 차이 나지 않는데요. 실제로 보면 좀 박력이 있어요, 얘가. 그리고 얘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좀 작은 느낌이 확 나요, 얘에 비해서. 그리고 무게는 일단 14g, 30g이니까 길이는 20mm 밖에 차이 안 나지만 무게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루어고요. 이런 걸 피디님, 이런 그 노이즈 계열 크랑크베이트를 부르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죠? 정확한 용어. 웨이크베이시라고 하죠. 그렇죠. 웨이크베이시죠. 이거 꿀팁베스에서도 한번 제가 버즈젯으로 고기 잡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버즈젯은 그 표층을 자극해서 그 웨이브, 맞죠, 피디님? 나 잘하고 있죠? 웨이브. 파장을 만들어 가지고 러피를 하는 루어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크롤러라고 불리우는 애들도 이제 이쪽에 이렇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이 버즈젯은 제가 상당히 아끼는 루어인데요. 일단 이걸 던지려면 무게가 30g이나 나가기 때문에 로드는 헤비 스펙의 로드가 필요해요. 헤비 스펙이 아닌 로드로 던지면 로드가 휘청휘청하는데요. 제가 아는 모 프로님께서는 미디엄 로드로 여전히 꾸준히 밀어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은 16파운드 이상의 모노라인을 추천을 해요. 왜냐면 14파운드나 12파운드 모노라인으로 던지면요, 진짜 이게 30g이라 생각보다 진짜 영혼이 안녕 빠이 짜이짜이 하는 날이 진짜 많아요. 얘는 좀 두꺼운 라인을 일단 캐스팅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고요. 16파운드 이상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20파운드 모노라인으로 주로 던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카본 라인으로 던지면 어떤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카본 라인으로 던지면 캐스팅 후에 얘는 어쨌든 표층에 떠서 이렇게 오는 그 표층에서 운영하는 루어다 보니까 이 카본 라인으로 던지면 액션이 미세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속으로, 그러니까 크랭크베이트처럼 살짝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프롭이 물을 못 갈라요. 일단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얘는 캐스팅을 하고 착수가 딱 되면 이 립에 의해서 라인이 당겨지면 요게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리고 물은 한 요 정도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치면서 오는데, 그때 이 프롭이 물 저항을 받으면서 물을 이렇게 싹 갈아줘요. 그때 물을 갈아줄 때 이렇게 철컥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 버즈젯 신품을 사서 뒤에 보면 무슨 고로고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 소리 특유의 이 물 가르는 소리가 되게 중요한 루어라서 일단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카본 라인을 사용하는 모노 라인을 쓰면 그런 경우가 좀 덜한데 카본 라인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액션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모노 라인을 쓰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가급적 좀 굵게 16파운드 이상 좀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하면은 얘는 이제 버즈젯 주니어잖아요. 얘는 한 미디엄 스펙 정도만 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얘가 더 가볍기 때문인지 얘는 그냥 크게 라인을 잘 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확실히 좀 라인을 타니까요. 좀 모노 라인 두꺼운 녀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두 루어에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훅 사이즈가 2호예요. 2호다 보니까 이런 그냥 평소에 쓰는 이런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이 훅캡으로는 이 훅이 잘 안 씌워집니다. 2호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막 눌러서 쓰시는 분들 계신데 2호고요. 얘는 트래블 훅이 얘는 4호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요렇게 트래블 훅을 요렇게 비교해 보시면 예. 포인트가 이쪽 걸로 해야겠다. 훅 포인트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딱 겹쳐지지가 않아요. 쏙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훅 크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얘는 2호고 얘는 4호예요. 제가 이제 훅 사이즈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버즈젯이 사실은 되게 좋은 루어거든요. 정말 많이 쓰고 그런 루어인데 몇 가지 단점들이 있어서 제가 훅 포인트에 대한 훅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약간 떡밥으로 던져놓고 이제 버즈젯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버즈젯은 일단은 제가 알기로 2010년이나 2009년, 그러니까 2000 몇 년쯤에 좀 나온 지금은 꽤 오래된 루어예요. 지금 2017년이나 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베스낚시 한참 열심히 할 때 되게 이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던 루어고 2000년대 후반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뎁스라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유튜브에 버즈젯이라고 검색을 해서 보시면요. 이 버즈젯을 진짜 환상적으로 때리는 아주 전형적인 영상이 있는데 그 버즈젯이라고 검색하셔서 그 뎁스 채널인가 거기에 보면 나와요. 장사 영상이 있어요. 그 오쿠무라 이 새끼가 오쿠무라가 2010년 5월 달에 올린 그 뎁스 TV인가 뎁스 채널인가 거기에 보면 버즈젯 영상의 12초에 진짜 환상적인 먹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서 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얘가 때릴 때 그냥 스틱 베이트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빡 하고 치지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덮쳐요. 뻑 하고 덮치거든요. 물을 이렇게 말아서 먹는다는 느낌이 나는 요런 식으로 덮치니까 퍽 하고 덮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소리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도 자세히 보면 약간 날씨가 우중충해요. 저도 이제 이 루어를 던지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루어에 대한 얽힌 이야기들을 해보면 저는 이제 요 색깔을 제일 좋아해요. 이게 12번 월라이라는 컬러로 나와 있는 색깔인데 원래는 이렇지가 않고요. 원래 처음에 신품을 사면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이고 근데 이거 말고 처음에 배웠던 거는 뭐였더라? 저거 하얀색 그러니까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100호라는 컬러로 제가 그때 타버터로 한참 베스 잡을 때 같이 낚시 다니던 민태라는 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낚시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꽤 제법 잡은 뒤에 이제 이 월라이 이 컬러로 낚시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 해가 2011년이었고 선물 받은 게 기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2012년에 제가 KSA 프로 토너먼트 데뷔를 했거든요. 챌린저로. 챌린저로 데뷔한 첫 해에 그 머큐리 마린컵이라는 대회를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2천만 원이 넘는 비싼 엔진을 이제 우승자 선물로 주는 대회였는데 그때 이제 프로 부문과 챌린저 부문으로 나뉘어서 했는데 프로 부문 우승자는 2천만 원짜리 엔진, 챌린저 부문 우승자는 200만 원짜리 엔진을 줬거든요. 근데 그 머큐리 마린컵을 반드시 뛰어야 그 연간 랭킹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연습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잘 잡고 있는 거예요. 한 10,000g이 넘게 처음으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KSA 토너먼트 뛰면서 연습날 경기날 다 포함해서 10,000g 넘겨본 적이 한 번밖에 없는데 그날 연습날 제가 10,000g을 넘기고서 그날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불현듯 제 이제 속에서 쫙 올라왔던 그게 이제 이 루어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날 이제 토요일날 상황이 어땠냐면요. 주중에 꾸준히 비가 조금씩 왔고요. 수위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토요일날, 연습날,
가랑비가 쫙 내려가지고 그 머리 모자 쓰고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쫙 흐르는 정도의 가랑비가 오는 날 있죠. 캐스팅 딱 하면 여기 물이 팍 튀는 그 정도 가랑비가 꾸준히 내려줬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 버즈젯을 딱 던져가지고 쉘로우에 있는 떡바위 위로 딱 던져갖고 슥슥슥 감아주면 뽁 치면 칠 때마다 이런 애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하고 한 번 더 도전을 해볼까? 한 번 도전을 해볼까? 2천만원짜리 엔진에 하다가 그래도 첫 해니까 그냥 우리 챌린저로 한번 출전을 해서 200만원에 만족을 하자 하고서 당당하게 그날 노피시를 했죠. 그 다음날 해가 빡 떴더라고. 뭐 그 뒤로도 이제 뭐 버즈젯이 운용이 되는 패턴이 몇 번 잡힌 적이 있어서 꾸준히 운용을 했는데요. 정작 대회 때는 한 번도 이 버즈젯으로 잡은 고기를 갖고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많이 던지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에 버즈젯이 정말 많아요. 제가 저희 태클박스에 있는 버즈젯을 다 꺼내왔는데 지금 제 손에 있는 버즈젯만 5개나 있거든요. 타버터인데 잘 끊어먹지도 않는데 타버터 루어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건 많이 쓴다는 얘기죠. 뭐 이 껍데기 다 까진 게 이미 뭐 증명을 해주는 거지만, 그리고 꾸준히 도전을 했는데요. 올해 2017년 KSA 정규 토너먼트 4전 다이어컵으로 진행됐었죠. 그때 7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비가 막 오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래갖고 리미트 채웠나 버즈젯 긁으러 간다 했는데 그 머큐리 마린컵 때 5년 전 머큐리 마린컵 때 입질 받았던 그 작은 습지를 딱 받았는데 놓쳤습니다. 놓쳤어. 천영신님 고맙습니다. 예. 옷 하나씩 벗어. 열심히 살겠습니다. 리액션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팍 하고 보이네요. 채팅창을 띄워놓으니까. 그렇고요. 일단 버즈젯은 그런 추억이 있는 루어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애착이 가고 되게 마음이 쓰이는 루어인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막 얘기해 본 거 보면 이 루어는 정말 좋은 루어인 것 같고 막 엄청 고기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루어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루어의 첫 번째 단점은 제가 여기 갖다 놨는데 얘인가? 얘 아닌가? 얘네. 얘인데요. 이걸 지금 제가 한번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거리가 아마 잘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이 루어가 일단 훅이 2호거든요. 2호인데 얘가 엄청 녹이 잘 슬어요. 잘 안 잡혔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이 연결 부위에 지금 되게 훅이 많이 녹슬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떼어놓은 것도 지금 이 버즈젯에서 다 분리한 건데요. 얘 이 훅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심할 정도로 녹이 아주 심하게 잡힙니다. 일단 바늘이 잘 녹스는 바늘을 썼다는 게 첫 번째 흠이죠. 왜냐면 뭐 뎁스 오쿠무라 사장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랬을 일은 없고. 듣고 있지? 오쿠무라양. 오쿠무라상. 오쿠무라 씨 듣고 계십니까? 오쿠무라가 버즈젯 처음 개발할 때 크랭크베이트 망가진 거를 던져가지고 그 립이 깨지니까 립이 깨져가지고 그게 그 자맹이 안 됐대. 그거를 큰 게 덮쳤대. 그래갖고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크랭크베이트 립 깨진 거를 던질 정도로 애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가난한 이런 걸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훅이 좀 녹스는 훅을 채용했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바늘을 안 끼고 있는 버즈젯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버즈젯이 바늘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액션에도 문제가 제법 있습니다. 분량이 꽤 잘 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버즈젯 오리지널 버전이 8개인데요. 그 중에 제대로 된 액션이 나오는 버즈젯은 1개밖에 없어요. 이 좀 너무한 것 같아. 이건 진짜 던지지도 않았어. 그럼 왜 이런 걸 갖고 있냐면요. 부품용으로 샀어요. 그 부품용이 뭐냐면 지금 프로 보이시죠? 이 프롭이 잘 돌아서 물을 잘 갈라줘야 조과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이 루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 프롭 부분이랑 여러 가지 부속들 그리고 이 액션이 원래 기본적으로 무너지는 액션을 잡아주는 루어라 그런지 불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즈젯 던졌는데 잘 안 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버즈젯을 보면 그 버즈젯 고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물을 썰고 오는 찰컥찰컥찰컥 이렇게 찰컥찰컥찰컥찰컥찰컥찰컥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버즈젯의 이 프롭의 모양이 휘면 잘 나오던 버즈젯도 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이 프롭이 이게 잘 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응급조치로 막 이렇게 좁혔다 폈다 좁혔다 폈다 해고 막 각도 조절해 가면서 막 이 라이너의 방향 막 바꿔 가면서 막 어떻게 해요. 하는데 또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프롭이 사망을 해요. 그런데 이 프롭이요, 교체용이 나온대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올해 저희가 이제 낚시박람회, 저희 라이프 처음 도전했던 낚시박람회 기억하시죠? 그 낚시박람회에서 제가 그 런커몰, 공식 수입사인 런커몰에 갔어요. 갔더니 뎁스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 뎁스 코너에 가서 물어봤죠. 이 프롭은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드냐? 라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던 이렇게 조금 약간 말라가지고 절대 낚시 안 하게 생긴 애가 뭐 참견을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 뎁스 직원이래. 그래서 야, 너 잘 만났다. 야, 내가 이 버즈젯이 지금 몇 개 있는지 아냐? 야, 너 왜 이거는 왜 잘 부셔지게 만들었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버즈젯 직원이 하는 얘기가 버즈젯 직원이 아니지 뎁스 직원이지. 아, 근데 나 뎁스 버즈젯밖에 안 쓰는 것 같아. 하나 더 있긴 한 2개 더 있다고 쓰는 게. 근데 그 뎁스 직원이 하는 말이 그거 부품 판매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왜 못 봤지? 하고 이제 런커몰 직원을 딱 봤죠. 런커몰 스태프분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막 일본어로 둘이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니 아, 죄송하다고 제가 수입하도록 하겠다 그런 거여서 만족을 했죠. 그런데 아직도 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런커몰 검색해봤는데 안 팔고 있더라고요. 그 진상 고객, 진상 고객 이 정도면 거의 뭐 스페셜리스트지. 거의 뭐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즈젯 이거 빨리 프로 수입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5개월 지났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희가 야마토도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버즈젯 직원이라고 자꾸 한다. 뎁스 직원한테 거기 갔더니 버즈젯 매그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차이 나는 것만큼 큰 버즈젯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50g 정도다. 물어봤죠. 이거는 시제품인가요? 그랬더니 시제품이래. 판매할 계획은 있나요? 일본 출시 계획은 아직도 일본 출시 계획도 없대요. 판매하지는 않고. 그래서 그럼 이걸 혹시 제가 써볼 수 있나요? 제가 김캔보다 먼저 고기를 까서 갖고 오겠다고 했더니 웃고 말더라고요. 야, 너 후회한다 진짜. 야, 오쿠무라 보고 있냐? 직원들 왜 그러냐? 뭐 그렇습니다. 오쿠무라 사장님 전화 주세요. 제가 김캔보다 먼저 고기 까서 꿀팁베스의 위험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즈젯 성애자예요. 뭐 그렇고요. 버즈젯은 어쨌든 요즘 되게 이런 루어들 많이 쓰죠.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그냥 잡는 것 이외에도 재밌게 잡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거나 내가 원하는 것으로 잡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낚시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퐁파드로나 그런 뭐 그러니까 크롤러들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런 웨이크베이트 더 추워지면 사실 조금 잡기 어렵거든요. 지금 찬바람이 슬슬 부니까요.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출조 때 요즘 수위 높아서 육초 잠긴 데도 많고 고기가 올라와서 피딩하는 것도 많이 보이는 계절이니까 요 늦여름에 한 번쯤 이런 웨이크베이트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꿀팁베스 라이브 루어 리뷰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뎁스의 버즈젯. 오쿠무라 보고 있지? 네, 그렇습니다.